여러분, 한국 부동산 시장 정말 뜨겁죠?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는데 왜 집값은 종처럼 잡히질 않을까요? 오늘 한 전문가의 분석을 가지고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또 새로운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죠. 근데요, 과연 이번에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답을 찾으려면 바로 이전에 내놨던 정책이 어땠는지 그 성적표부터 한번 까봐야 합니다. 첫 번째, 또 다른 정책, 같은 약속. 10월 15일에 나온 새 정책 말이죠. 사실상 거의 재방송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6월에 나왔던 정책이랑 정말 판박이거든요. 그때도 주택담보대출 비율, 우리가 흔히 LTV라고 부르는 이걸 꽉 조여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었죠. 이론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대출을 꽉 막으면 아무래도 집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논리죠. 어때요?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김경민 교수의 연구를 보면요. 이 6월 정책의 결과가 정부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보시면 목표는 명확했죠.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그리고 방법도 아주 직접적이었어요. 대출 금액을 확 줄여버리는 거였죠. 자, 그럼 진짜 이게 먹혔는지 7월부터 9월까지 실제 거래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주택시장의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인데요. 와,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의 거래량이 30%나 뚝 떨어졌죠? 이것만 딱 보면 정책 효과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래량이 줄었으니 성공 아니냐고요? 글쎄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었던 2분기가 정말 역대급으로 거래가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그걸 빼고 보면 3분기 거래량도 예년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이 표입니다. 고덕그라시움, 잠실 엘스 같은 대단지 아파트들 거래량은 보세요.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70%, 반토막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가격은요? 오히려 10%씩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 번째, 두 개의 시장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거래는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오르는 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요. 시장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시장은 바로 이 국민평형 시장입니다. 25평 아파트. 가장 인기가 많고 사실상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죠. 그래서 다들 대출 규제가 터지면 이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인기 평형대에 대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해버린 거예요. 여기 경희궁자이 보세요. 단 3개월 만에 무려 16%가 올랐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시장의 다른 한쪽 끝으로 가볼까요? 바로 초고가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는요, 대출 규제라는 게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사례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50억 원짜리 반포자의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은 딱 6억 원 받았어요. 나머지 44억 원은 뭐다? 전부 현금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대출 한도 몇 억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이요. 시장이 가장 뜨거웠다는 2021년 4분기보다 규제 시행 이후인 2025년 3분기에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효과 없는 해결책이었나? 자, 지금까지 본 이 모든 데이터들을 쭉 맞춰보면요. 이번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꽤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정책은 정책의 비효율성이라는 상황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왜곡시킨 거죠. 정말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수요층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거래량만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가격은 잡히지 않고 계속 오르죠. 김경민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5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게 대출이 6억이든 2억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현금이 넘쳐나는 초고가 시장 구매자들에게 이런 규제는
그냥 약간 귀찮은 절차일 뿐 집 사는 걸 막는 장벽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시장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는 거고요. 자, 결론입니다. 6월 27일 정책은요, 딱 하나. 거래량 줄이는 데만 성공했습니다. 정작 잡아야 할 인기 평형대나 초고가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죠. 이 분석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최근에 나온 10월 15일 규제, 그러니까 6.27 정책의 판박이인 그 정책도 아마 똑같은 결과를 낳을 거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대출 규제가 답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답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장의 진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